맥도날드 한인노인 퇴출 사건이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됐지만 한인노인들의 쉼터 마련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뉴욕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음력설 공휴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공예용품 체인점 마이클스에서 고객 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웰페어 카드를 불법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디케어 진료비 과다 허위 광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 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까지 큰 이슈가 되었던 맥도날드 한인 노인 퇴출 사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한인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은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됐지만 급증하고 있는 한인 노인 수를 고려하면 쉼터 마련이 절실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에 위치한 KCS 한인 경로회관. 평일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100여 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거나 동료 노인들과 장기나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는 등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옆 공간에선 전통 무용을 배우거나 탁구를 치는 등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여기 와서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은 거 많거든요. 댄스 클래스도 있고 또 중국말 공부, 일어 공부, 또 미술반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 인구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퀸즈 지역 65세 이상 한인 노인 인구수는 이 지역 한인 총 인구수의 10%를 웃도는 약 7천여 명. 하지만 이렇게 한인 노인들이 무료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로회관이나 사회단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집 근처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이 저렴하면서도 이동이 편리한 패스트푸드점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이쪽은 자가 운전을 해서 온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하니 이렇게 게임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든가 한 분들 제외하고는 그쪽에 멀리서 계신 분들이 이 교통비를 들어가면서까지 오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 롱킴 뉴욕주 하원 의원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지역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은 상위권을, 반면 영어 구사력은 소수의 커뮤니티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민화, 가족 부양과 자식들 양육만을 위해 앞뒤 안 보고 달려온 이들을 위한 한인 사회 배려와 이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임 공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먼저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시도를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것과 한인 사회의 비전 문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고유 명절 중 하나인 음력설, 뉴욕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설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퀸즈 국립도서관 앞에서는 지역구 정치인들과 한인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멜리사 비버리토 뉴욕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들의 고유 전통 명절을 지켜줘야 한다며 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설 휴교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설 휴교는 주 정부 규정과 예상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시행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것은 시행돼야 하며 시정부는 휴교에 필요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휴교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비버리토 시의회 의장도 설 휴교를 지지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의회와 뉴욕주의회, 시의회는 아시안 인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설에 공립학교를 휴교하고 관공서를 휴무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 등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테너플라이 학군이 지난 2006년부터 설을 휴교일로 지정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속이 타고 있습니다. 타깃에 이어 또 금융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공예용품 체인점 마이클스에서 고객 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 최대 공예용품 체인점인 마이클스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최근 고객들의 카드 결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정 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고객들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계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이클스 관계자는 현재 신용정보 유출 규모나 유출 수법은 확인된 것이 아니지만 고객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받았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말 미 대형 유통업체 타깃에서 1억 1,000만여 건과 명품 백화점 니먼 마커스에서 110만 건 등 고객 정보가 대거 빠져나가는 등 금융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웰페어를 받으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유흥업소를 이용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웰페어를 쓰는 사람, 받는 업소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웰페어 카드를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뉴욕주 정부가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앞으로 웰페어 카드를 리콜스토어, 카지노, 성인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도 물론 불법이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나조파디 주지사 대변인은 빈곤층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웰페어 베네핏은 주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바르게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연방 중산층 조세 완화 및 일자리 창출법에 의하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배정된 사회복지 예산이 도박과 알코올, 성인업소 이용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이러한 웰페어 베네핏 남용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1억 2,200만 달러의 연방정부 복지 예산이 삭감됩니다. 뉴욕주는 이와 함께 웰페어 베네핏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할 계획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첫 적발 시 한 달 웰페어 지급 중단, 두 번째 적발 시 3개월 혜택 중단에 이어 세 번째는 6개월 동안 웰페어가 중단됩니다. 범법 행위로 인해 강제 추방되는 이민자 4명 중 1명이 교통 위반자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수만 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교통법규 위반 범죄로 인해 강제 추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2 회계년도 이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범죄 전과로 강제 추방당한 이민자는 총 19만 9천여 명입니다. 이 중 23.1%에 이르는 4만 6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 전과 때문에 강제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법 위반은 전체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추방 사유는 약물 관련 전과입니다. 총 4만 2천여 명이 이로 인해 강제 추방됐습니다. 범죄 전과로 이민 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되는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16만 9천여 명이었던 범죄 전과 이민자 강제 추방은 2011년 18만 8천 명으로 늘었고 다시 2012년 19만 9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의사들의 메디케어 진료비 허위, 과다 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로 진료받은 후 메디케어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상습적으로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어 당국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디케어 환자를 치료한 뒤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사들에게 연방정부가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의료 공급자와 수혜자가 공모해 경증 장애자를 중증 장애자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질환의 특성상 진단의 모호함을 이용해 과도한 의료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를 통해 상습적으로 과도한 진료비를 받는 의사들을 적발해 보건부 산하 감찰기관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상습적이라는 의미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그러한 부정 행위에 대한 지적과 계몽 교육을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의사들입니다. 앞으로 적발되는 의사들은 보건부 데니얼 레빈슨 감찰관에게 넘겨 처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범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메디케어에 청구되는 진료비 가운데 10%가 부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성의를 다하는 모습인데요. 높은 투자에 비해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만 점차 나아져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지출하는 공교육 예산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금 증가폭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에서 14학년도 기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 예산은 연평균 7,96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에서 2011학년도에 7,717달러보다 3.2%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2011에서 12학년도에 7,684달러로 감소한 뒤 전년도 7,795달러에 이은 연속 증가입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학생이 1인당 8,44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7,251달러로 나타나 초등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88% 증가에 그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3.3%가 올랐습니다. 한편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 예산의 약 60%는 교사 봉급으로 지출되는 몫입니다. 실속을 따지는 꼼꼼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도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시는데요. 그동안 알아보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품 성분표가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입니다. 식품의약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식품 성분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 백악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식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확한 칼로리 표시와 측정 단위 변경, 그리고 1인 1회 섭취 분량을 표시하는 표기가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성분표는 보기 쉽도록 제품 앞면에 배치할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칼로리 표시를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배치할 것과 설탕 첨가량과 통밀 함유량 등을 꼭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측정 단위도 현재 사용하는 매트릭 시스템은 소비자와 친숙하지 않아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측정 단위를 그램 대신 티스푼을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식품 구입 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응답자는 42%에 달했고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는 57%가 성분표를 항상 체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도로에는 뉴욕주 차량이 아닌 차들이 주차돼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이들 차량 중에 밤새 도로를 점령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수주에서 수개월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요. 당국이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뉴욕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뉴욕주 내 대도시에서 차량 등록 차량이 새벽 2시에서 5시 거리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이클 밀러 뉴욕주 하원 의원에 의해 상정될 계획입니다. 밀러 의원은 거리에 주차된 타주 등록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는 교통국에서 주차 패스를 받아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일부 주민들은 뉴욕주의 높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동차 등록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타주에서 뉴욕주로 전입할 경우 주민들은 전입 30일 이내 교통국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하며 차량 무게에 따라 26에서 14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위반 티켓을 받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거리에 주차돼 있는 뉴욕주 차량 중 등록 기한이 만료된 차에 24만 8,038건의 위반 티켓을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타주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기한이 만료됐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